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로지텍의 K580의 개봉부터 특징까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빅싱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무선 콤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리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려 한 달 넘게 이 멤브레인 방식 키보드에 적응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요?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도 엄청나게 아프고요. 손목도 아프고요. 또 오탈자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너무너무 불편해서 3일간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이 K580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경쟁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지텍의 K375S, 그리고 K780, 그리고 K80 이 경쟁자들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K375S는 멤브레인 방식이라서 탈락! 그리고 K780은 키캡의 모양이 원형이라서 타원형이라서 탈락! 그리고 K800은 나온 지 무려 10년이나 된 제품이어서 퇴물이어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통해서 선택한 이 K580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의 개봉과 첫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자부터 보시면요, 상자가 상당히 작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면 상단에 슬림 멀티 디바이스 K580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요, 멀티 페어링, 그리고 저소음, 컴팩트한 디자인, 오래가는 배터리 등등등에 대한 주요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스위스 국기가 딱! 아주 좋네요. 네, 자,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렇게까지 꽉 끼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 공간이 아예 하나도 없네요. 야, 그리고 이 포장 비닐이 이거 너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품이니까 용서하기로 하고, 네,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빼고요. 비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에 지금 보니까는 비닐 버리고요. 간단한 사용법하고 품질 보증 정보 이런 거 들어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보니까 모바일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길이가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7.5cm가 안 되네요. 17.2cm, 약 한 172mm 정도 되네요. 자, 이건 일단은 삼성의 겔탭 S60 10.5인치짜리가 159.5mm거든요. 이건 거치는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짜리가 178.5mm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죠? 야, 이거 기왕에 만드는 거면 길이를 한 18.5cm 정도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키보드 상단에 거치 공간을 위로 한번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 이 거치 공간이 좀 작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 컨트롤 부품 배치를 하기 위한 공간이 상당히 작았었네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에. 더군다나 여기에 배터리까지 배치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거치 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유니파잉 USB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혹시라도 유니파잉을 쓰지 않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트리플 A가 지금 2개 들어갑니다. 뺄게요, 이거는. 자, 일단 다시 뚜껑을 닫고,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상당히 얇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뒷면은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4개가 들어가죠. 5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보통 사용되는 게 패드가 원형 패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긴 형태예요. 미끄럼 방지 패드 효과가 더 나을 것 같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전원 스위치는요, 키보드의 상단 위쪽 부분에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전원 스위치가 없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첫인상을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팩트 사이즈 구현입니다. 야, 이거 정말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예. 가로 길이가 374mm, 세로 길이가 144mm, 두께가 약 21mm
1mm.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풀사이즈 키보드의 가로 길이가 한 43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무려 13%나 줄여버렸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쓰고 있었던 로지텍의 디노보 키보드가 되겠는데 한번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K580이 6열 배열의 101키입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로지텍의 디노보 키보드가 완전 풀 사이즈고요. 그리고 얘가 108키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공간에 있는 키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이제 배치되는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 앤 다운, 방향키 이런 공간이 없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K580을 보시면 자, 지금 백스페이스 위쪽으로 인서트와 딜리트 키가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키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조그맣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패드 바로 위쪽으로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들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참 이거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자 뒷면에 보면 로우 프로파일 키라고 상자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키보드의 프로파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프로파일은요, 키보드를 옆에서 보았을 때 키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보통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curved backplane, contoured keys, staircase, flat, chiclet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사용되는 프로파일은 치클렛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치클렛입니다. 그런데 키캡의 높이는 보통 하이, 미디움, 로우로 구분하고요. 뒤에 라이드 키캡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로우 프로파일 키라고 써놔서 전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는 로우 라이드 키캡이라고 기재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요, 일반적인 아이솔레이션 펜타그래프 방식의 로우 라이드 키캡을 적용하고 있고요. 높이는 불과 1.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맥북은 더 낮은 1.1mm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키캡의 상부 형태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형, 원통형, 평면형으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노트북에서 흔히 사용되는 평면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의 크기가요, 일반적으로 18에서 20mm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재보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게 1.5mm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18에서 20mm 정도니까 얘가 15mm라면 상당히 좀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축소한 것 같기는 합니다. 세 번째, 키감, 키압, 소음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타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지금 키보드 상단 위쪽으로 소음 측정기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 얼마 정도나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타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과 키압은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부드럽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이 보통은 딱딱한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안에 시저 스위치의 감도를 조금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음은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동글동글한 느낌인데요. 물론 뭐 멤브레인 방식보다는 소리가 얇아지긴 했고요. 그리고 이 30cm 거리 이외 측정했을 때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온 수치는 약 57dB 정도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좀 그냥 준수한 정도, 아주 소음을 낮춘 건 아니고요. 그냥 준수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멀티 페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K580은요, 이전 모델인 K380, 480, 780에서 최대 3개의 멀티 페어링을 적용했던 거와는 달리 단지 이 2개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컴팩트한 디자인 때문에 거치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했고 또 이 상위 모델인 K780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차피 하위 모델인 K380과 K480 모두 3개까지 멀티 페어링이 지원이 되니까요.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다섯 번째, 인디케이터입니다. 뭐 이거는 개취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캡슐락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뭐 사실 요즘 트렌드가 캡슐락 인디케이터를 전부 다 없애는 분위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요. 이건 다시 좀 부활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가격입니다.
사실 이 아이솔레이션 펜타그래프 방식 키보드 가격이 멤브레인보다는 많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5만 원대 후반의 가격이면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째 설정 방법은요. 키보드의 전원을 ON을 하면요. 이렇게 회색 1번 버튼에 불이 전멸이 되는데요. 뭐 그냥 놔둬도 되지만 저같이 성격 급한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얼른 누르면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시려면 이 초기의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휴대폰의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신 뒤에 이 키보드의 회색 2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멸이 되는데요. 이때 휴대폰에서 등록 가능한 기기 검색을 누르시면 화면에 로지 K580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요청 번호를 키보드에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남아있는 번호를 키보드에 치고 난 뒤에 엔터키를 누르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로지텍의 K580을 아주 열심히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K580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은 뭐랄까요? 10년 본 채증이 아주 확 내려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키보드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쩌면 이 로지텍의 K580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아주 오랫동안요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K580의 펜타그래프 그리고 로우 라이드 키캡의 특징 때문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혹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